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장 이상기압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도 1장처럼 크게 부담이 없는 장이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가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만 핵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나머지는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고 기출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용어 정의는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압력은 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했는데요. 게이지 압력이 뭐냐면 압력계 게이지의 압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압에서 압력은 게이지 압력을 뜻하고요. 자, 1기압의 단위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려면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를 다 외우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기출 문제에 나왔는 것 줄쳐보시고요. 체크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암기하신다면 아마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에서 참고 한번 볼게요. 절대압이다 라는 용어가 있고 게이지압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게이지 압력은 제가 압력계의 게이지가 나타내는 눈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압력계는 현재의 압력만 나타내지 대기의 압력, 공기의 압력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이지압은 대기압을 포함하지 않은 압력이 되고요. 절대압은 대기의 압력을 포함한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수면하에서의 기압 한번 볼게요. 자, 수면하에서의 압력은 압력은 절대 압력은 해도 되고요. 수면하에서 압력은 수심이 10m 깊어지면 1기압씩 기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심이 10m에서 게이지압은 1기압이 됩니다. 45m에서 게이지압은 4.5기압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절대압이라는 건 게이지압에 뭐를 해야 되죠? 절대압은 게이지압 더하기 대기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압은 1기압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압은 게이지압에다가 플러스 얼마 한다? 대기압 1기압을 더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심 10m에서 게이지압은 10m가 1기압이다 그랬죠? 그래서 1기압 됩니다. 절대압은 대기압 1기압을 포함해서 2기압이 되겠습니다. 45m 내려가면 10m에서 압력이 1기압이니까요. 45m는 4.5기압이 됩니다. 절대압은 여기다 1을 더하기 때문에 5.5기압이 되겠죠. 자, 요거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 넘어가서 고압 환경에서의 생체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압력이 높을 때요, 고압에서 우리 몸은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죠? 자, 그러면 고압은 어디일까요? 산 위로 올라가는 게 고압일까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게 고압일까요? 그죠? 아까 수심 10m 내려갈수록 압력이 1기압씩 높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고압 환경은 잠함, 잠수 작업, 그죠? 자, 물 속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고압 환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1차적 가압 현상입니다. 생체와 환경 사이 압력 차이로, 그죠? 우리 몸하고요, 주변, 물속의 압력의 차이로 인한 기계적인 작용을 1차적 가압 현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울혈, 부종, 출혈, 동통,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기압이 더 증가되면 부비강, 치아의 압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자, 이 1차적인 가압 현상보다는 이제 2차적인 가압 현상이 중요하고 실기까지 나옵니다. 고압하의 대기가스의 독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1차적인 가압 현상은 압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였죠. 2차적인 가압 현상은 가스가 가진 독성이 문제가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가스가 어떠한 독성을 갖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소의 마취 작용입니다. 질소가스는 정상 기압에서는 비활성이지만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대략 79%나 있지만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4기압 이상에서는 마취작용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2차적 가압 현상에서 첫 번째는 질소의 마취작용이 되는데요. 4기압 이상에서 질소는 마취작용을 나타낸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질소 마취 증세는 후유증이나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후유증도 없고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대기압으로 복귀하잖아요. 깊은 물 속에서 얕은 수심으로 올라오면은 사라지는 증상이다 보시면 되고요. 수심이 90에서 120m에서 질소의 마취작용으로 환청이나 환시, 조울증, 기억력 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작업 능력 저하, 다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예방으로는 고압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질소를 헬륨으로 대체한 공기를 호흡시키는 게 예방이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적인 가압 현상. 그죠? 어떤 가스가 중독을 시키는가 하면요. 산소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산소 분압이 2기압을 넘으면 산소 중독 증세가 나타납니다. 산소 중독 증세는 가역적인 증세로 고압 산소에 대한 노출이 중지되면 증상은 즉시 멈춰요. 그래서 아까 질소는 몇 기압에서? 질소는 4기압이 넘으면 무슨 작용 나타냈죠? 예, 마취작용이 있었잖아요. 요것도 어떠했다? 그죠? 복귀하면은 사라졌죠? 산소는 2기압을 넘으면 산소 중독 증세가 있는데 역시나 노출이 중지되면 증상은 멈춥니다. 시력장애, 정신혼란, 근육경련, 수지와 족질, 자결통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가스냐면 이산화탄소예요. CO2죠. 자, 이 CO2의 독성은 산소의 독성하고 질소의 마취작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질소는 4기압 이상에서 마취작용을 했고요. 산소는 2기압 이상에서 독성을 나타내잖아요. 산소 중독 증세.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이 두 가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고압 환경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0.2%를 초과하지 않는 게 좋고요. 동통성 관절 장애도 이산화탄소의 분압 증가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옆에 다시 한번 볼게요. 실기까지 가는 거, 그죠? 암기는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고압 환경에서의 2차적인 가압 현상. 고압에서 1차적인 가압 현상은요, 생체와 환경의 압력차 때문에 생긴다 그랬고요. 2차적인 가압 현상은 가스의 독성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세 가지 가스다, 그죠? 질소는 마취작용을 나타내는데요. 4기압 이상에서 마취작용 일으킵니다. 산소 중독 증세를 일으킨다, 그죠? 산소 분압이 2기압을 넘을 때 산소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요. 이산화탄소는 산소 독성과 질소의 마취작용을 촉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요거는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압 환경입니다. 아까 고압 환경은 물속에 들어가는 잠암이나 잠수 작업이다 그랬죠? 감압은 압력이 낮은 작업이잖아. 감압 환경, 요거는 이제 아까 물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러한 이제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압력을 감소시켜야 되죠. 감압시킨다라는 거다, 그죠? 자, 이때 감압 환경에서 생체에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압병인데요. 잠암병, 케이슨병이다라고 합니다. 급격한 압력 시에 혈액 속의 질소가 혈액과 조직에 기포를 형성합니다. 질소가 공기방울, 기포를 형성해버려요. 종격 기종 또는 기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방울 기포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죠. 혈액순환 장애와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걸 감압병 또는 잠암병, 케이슨병이다라고 합니다. 자, 증상에 따른 진단은 매우 용이하고요. 감압병의 치료는 제가압 산소요법이 최상이고요. 중추신경계 감압은 고공비행사는 뇌, 잠수사는 척수에 더 잘 발생이 됩니다. 이런 거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감압 시에 조직 내 질소기포 형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번 볼게요. 아까 이 질소가 기포를 형성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질소가 기포를 형성하는데 어떤 게 영향을 주는가? 첫 번째는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 아무래도 용해되어 있는 가스량이 많으면 기포를 많이 형성하겠죠. 혈류를 변화시키는 상태도 영향을 주고요. 감압 속도. 그죠? 그래서 감압할 때는 너무 빠른 속도로 해서는 안 되고요. 고기압의 노출 정도. 고기압은 물속이 고기압이죠. 얼마만큼 물속에 노출이 되었는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 좀 기억하겠습니다. 조직 내 질소 기포 형성량에 영향을 주는 건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 혈류를 변화시키는 상태, 감압 속도, 고기압의 노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해서 있는데요.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에 영향을 주는 게 이게 되겠습니다.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을 결정하는 건 고기압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가, 그죠? 노출 정도 하고요. 노출 시간, 그리고 몸속 체내의 지방량, 이렇게 세 가지가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구분해서 필기에 출제되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압이에요. 저압 환경. 아까 고압 환경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였죠. 물의 수심이 10m 될 때마다 1기압씩 증가된다 그랬죠. 그죠? 저압은 반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공기 압력이 적어지죠. 자, 저기압 환경에서의 인체 영향인데요. 첫 번째는 고공 증상이 있습니다. 신경장애, 동통성 관절장애, 항공치통, 항공이염, 항공부비 감염,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귀가 조금 이상한 거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고공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폐수종입니다. 그죠? 폐수종은 진행성 기침과 호흡 곤란이 나타나고요. 폐 동맥 혈압이 상승하다가 산소 공급과 회면으로 귀환하면 소실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고압 환경에서의 증상도 그렇고 이 저기압에서 생기는 폐수종도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원래의 해면으로 돌아온다면 소실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폐수종은 진행성 기침과 호흡 곤란 증세가 있습니다. 자, 어른보다 순화 적응 속도가 느린 어린이에게서 폐수종은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필기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고산병이 있죠. 그죠? 극도의 우울증, 두통, 식욕 상실을 보이는 임상 증세군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흥분성인데요. 이렇게 고산병도 높이 올라가니까 저산소, 그죠? 저기압에 의해서 생기는, 저기압에서의 인체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산소증, 산소결핍증입니다. 저기압이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적은 거죠. 공기 속에 21% 정도가 산소니까요. 공기 양이 적어지면 산소의 양도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산소증이 오게 되죠. 저기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저산소증, 산소결핍증이 됩니다. 체내 조직의 산소가 결핍이 된 상태를 말하고요. 산소 결핍에 가장 민감한 조직은 뇌가 되겠습니다. 대뇌 피질이고요. 생체 내에서 산소 공급 정지가 2분 이상이 되면 활동성이 회복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2분 이상 정지되어 버리면 이제 다시는 원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게 되겠죠. 그죠? 고산지대나 지역이 높은 곳에서 발생하고요. 판단력 장애, 행동장애, 권태감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게 저산소증, 산소결핍증이 되겠습니다. 저기압에서 작업 환경에 대한 인체의 영향, 이건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압에 대한 대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압 시간의 제한. 그죠? 고압이라는 건 아까 물속의 잠암이나 잠수였잖아요. 자, 고압 시간은 고압 실내 작업자에게 가압을 시작한 때부터 압력을 가하고 감압, 압력을 감소시킬 때까지 시간을 말하는데요. 고압 시간은 1일 몇 시간? 6시간. 우리가 일반 작업은 하루 8시간이지만요. 하루 6시간이고 주 34시간 넘지 않아야 됩니다. 6시간씩 5일하면 5, 6이 30이죠. 나머지 4시간이 초과 시간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수 시간 볼게요. 잠수 작업자가 잠수를 시작한 때부터 부상하기까지 시간을 말합니다. 역시나 잠수하는 시간도 하루 6시간이고요. 주 34시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압의 속도는 아까 감압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질소가 기포를 형성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매 제곱센티미터당 0.8kg 이하로 감압을 해야 합니다. 자, 감압병 예방 및 치료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고압 환경에서 물속, 그죠? 고압 환경에서의 작업 시간을 제한한다. 하루 6시간, 주 34시간 이하로 제한하고요. 고압 실내의 작업에서는 탄산가스 분압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선한 공기를 손기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그죠? 별표 달려있죠? 감압이 끝날 무렵에 순수한 산소를 흡입시키면 감압 시간을 25%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필기에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헬륨은 호흡 저항이 작고요. 질소보다 확산 속도가 크고 체외로 배출되는 시간이 질소의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압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질소를 헬륨으로 대체한 공기를 호흡시키면 질소는 아까 기포를 형성했잖아요. 근데 질소를 헬륨으로 대체한 공기를 호흡시키면 이 질소는 호흡 저항, 호흡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도 적고요. 확산하는 속도가 빠르고 체외로 빠르게 배출이 돼요. 그래서 기포 형성도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고압 환경에서는 뭐로 질소를 헬륨으로 대체한 공기를 호흡시키는 게 좋다 기억하시고요. 자, 특별히 잠수에 익숙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10m/min 속도로 잠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감압병이 발생하면 환자를 원래의 고압 환경 상태로 바로 복귀시키는 게 좋아요. 아까 이렇게 이제 감압병이 생겼을 때 원래로 돌아오면은 증상도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의 고압 환경으로 바로 복귀시키거나 인공 고압실에 넣어서 혈관이나 조직 속에 발생한 질소 기포를 용해 없애는 거죠. 서서히 감압하는 게 좋습니다. 정상 기압보다 1.25 기압을 넘지 않는 고압 환경에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폭로되었고 아무리 빨리 감압해도 기포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 기압보다 대략 1.25 기압까지는 안전하고요. 질소 기포 형성도 되지 않아요. 그게 넘었을 때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적성 검사로 부족 합자를 색출하는 게 좋은데요. 비만자는 이렇게 고압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귀 등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속도를 매 분당 0.8kg cm 제곱 이하로 하는 게 좋다. 그죠? 별표 쳤는 내용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산소 결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소 결핍은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8%는 산소 결핍입니까? 아닙니까? 미만이니까 아니죠. 17%부터 산소 결핍에 해당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산소 결핍증이라는 건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어 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산소 결핍의 노출 기준에서요,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 그죠? 5과목 넘어가도 또 출제가 됩니다. 작업장의 적정 공기 수준, 우리가 1과목에서 했다, 그죠? 산소의 농도 범위는 18% 이상 23.5% 미만입니다. 탄산가스 또는 CO2죠, 그죠? 1.5% 미만이 되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CO죠. 30ppm 미만이고요. 황화수소죠. H2S인데요. 10ppm 미만.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산소의 분압 계산 한번 볼게요. 앞에서 나왔습니다. 질소의 분압을 계산하라. 부분압이었죠. 그죠? 근데 이 산업 이상에서는 앞 과목에서도 나왔던 게 뒷 과목 또 나오고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산소의 분압 또는 부분압은요, 현재 기압, 예를 들어 1기압이라면 우리가 760mmHg죠. 곱하기
100분의, 보통 산소는 21% 있거든요. 21 또는 0.21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기준에서 정상적인 대기 중에 정상적인 대기라는 건 1기압이죠. 760mmHg를 뜻합니다. 산소 분압은 얼마입니까? 산소는 27%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760 곱하기 100분의 21, 0.21 해도 되죠? 159.6mmHg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결핍 위험 작업장의 작업 환경 측정 및 관리 대책. 요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밀폐 공간에서의 건강장애 예방. 자, 이 부분도요, 우리 1과목 나왔지만 5과목과도 또 겹쳐지겠습니다. 밀폐 공간이라는 건 이제 개구부는 좁고요. 입구는 좁고 깊이 내려가거나 입구는 좁은데 옆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또는 자 문이 없는 공간이죠. 창문이나 개구부가 거의 없거나 열 수 없다면 이 밀폐 공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밀폐 공간에서 작업자들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요.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이 있다, 그죠?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죠? 자, 밑에 있는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한번 기억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작업장에 밀폐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요. 각각 관리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작업장은 특별히 뭐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보니까 이 창고도 창문이 없는 밀폐 공간이 한 개 있고요. 여기에 탱크도 한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장 내 밀폐 공간이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를 파악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밀폐 공간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죠? 밀폐 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 방안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가죠. 두 개의 밀폐 공간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이 안에는 어떤 위험이 있고 여기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요. 각각의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밀폐 공간 작업 시에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입니다. 자, 밀폐 공간 여기서 작업하기 전에 첫 번째 산소 농도 측정하고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환기시키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죠? 이렇게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되고요. 자, 이런 밀폐 공간 위치가 어디며 밀폐 공간 내 어떠한 위험이 있으며 작업하기 전에 어떠한 확인을 거쳐라 라는 걸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그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적으시오 잘 안 나옵니다. 그죠?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까지를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스스로 한번 쫙 읽어보고 넘어가 주십시오.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정리했는 게 밑에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제가 요약을 해놨거든요. 지금까지 몇 장의 내용을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고 여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 결핍 위험 작업장의 작업관리 대책, 그죠? 자, 이렇게 밀폐 공간 작업장 해도 되겠죠, 그죠? 밀폐 공간이나 밀폐 공간이 바로 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이죠. 작업을 관리하는 대책이죠. 첫 번째, 환기를 시켜서 산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죠? 지금 산소나 유해가스, 아까 있었잖아요. 우리가 황화수소, 그죠? 요런 가스 농도를 측정을 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기 조건인가? 아까 적정 공기 수준 했죠? 확인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데요. 산소가 결핍되었을 때 착용할 수 있는 보호구는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입니다. 송기 마스크는 입에 마스크로 착용하는 것이고요. 공기호흡기는 이렇게 공기 탱크예요. 흰색의 탱크입니다.
그죠? 작업자가 어깨에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탱크통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호스 마스크 또는 송기 마스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체크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요. 탱크 안에서 작업이 있는데요.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는지 10명 들어갔거든요. 나올 때 9명이 나왔다는 건 안에 1명이 쓰러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고 입장하고 퇴장할 때 인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조치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밀폐 공간은 외부에 출입 금지, 그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이렇게 출입 금지 조치 표시해야 하고요. 감시인을 배치해야 돼요. 그죠? 자, 이 탱크 안에서 전부 다 작업하고 있는데 행여나 안에서 지금 위급 상황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외부와 연락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감시인을 배치하고요.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와 같은 연락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밀폐 공간 안에는 이렇게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요. 도르래나 밧줄 이렇게 비상시에 구출할 수 있는 기구를 비치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가 산소 결핍 위험 또는 밀폐 공간 작업장에서 작업을 관리해야 되는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도 크게 내용이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2가지 정도였습니다. 저하 반경, 고하 반경에서 어떠한 그죠 우리가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가, 그죠? 그것 좀 구분하시고요. 마지막에 밀폐 공간에서 우리가 적정 공기 수준 또는 우리 작업 관리 대책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저는 중요한 내용만 살펴봤지만 한 번 정도는 꼼꼼히 한번 체크하면서 읽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대안원 예상 문제까지 반드시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